청운하 씨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야담 함께 들어볼까요? 칼날이 청운하 씨의 목덜미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흑룡이라 불리는 산적 두목의 눈빛은 칼날보다 더 차가웠지요. 조선 팔도에서 가장 무서운 백두산 산적대에게 잡힌 미혼 규수, 그녀의 운명은 과연 어찌 될까요? 그날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심부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지요. 청운하 씨는 21살의 미혼 규수로 맑은 눈동자와 단정한 몸가짐을 지닌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글을 배워 사리분별이 밝았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담대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을 약탈하고 산으로 돌아가던 산적대가 산길에 나타났습니다. 백두산 자락에는 광군도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는 무서운 산적대가 살고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들의 두목을 흑룡이라 부르며 호랑이를 대하듯 벌벌 떨었지요. 청운하 씨는 재빨리 바위 뒤에 몸을 숨겼지만 이미 산적들의 눈에 띄고 만 뒤였습니다. 두목나리, 저기 양반집 규수가 숨어 있습니다요. 그 순간 35살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사내가 앞으로 나왔지요. 그가 바로 흑룡이었습니다. 산적 두목답게 거칠고 무서운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지요. 흑룡은 청운하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양반집 규수로군. 옷차림을 보아하니 제법 재산이 있는 집안 같은데 소인은 그저 평범한 양반가의 딸일 뿐입니다. 청운하 씨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흑룡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지요. 평범한 양반가라. 그렇다면 몸값이라도 받아야겠구나. 내 집안에서 은자 100냥을 가져오면 살려주마. 흑룡이 손을 흔들자 산적들이 일제히 청운하 씨를 에워쌌습니다. 청운하 씨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미혼 규수가 산적대에게 잡혀간다는 것은 목숨만이 아니라 일생의 명예까지 걸린 문제였습니다. 날이 부디 소인을 보내주십시오. 저희 집안은 가난하여 은자 100냥 같은 큰 돈은. 입 닥쳐. 돈이 없다면 산채에서 일이라도 해야지.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말이다. 흑룡은 청운하 씨의 가슴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청운하 씨는 그의 강한 힘에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으려 애썼지요. 그녀는 흑룡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인을 죽이시려거든 그리하십시오. 허나 소인은 나리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위인이 아닙니다. 흑룡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산속에서 살며 수많은 사람을 위협했지만 이처럼 담대한 규수는 처음이었지요. 그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미있는 계집이로군. 좋다. 내 배짱이 어디까지인지 두고 보지. 산적대는 청운하 씨를 산속 깊은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길은 험하고 가팔랐지요. 청운하 씨는 넘어질 듯 비틀거렸지만 산적들은 그녀를 거칠게 떠밀며 재촉했습니다. 해는 완전히 지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바위와 나무로 둘러싸인 비밀스러운 산채였습니다. 움막들로 둘러싸인 넓은 마당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산적들이 술을 마시며 거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지요. 흑룡은 청운하 씨를 산채 한 구석에 있는 움막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서 꼼짝 말고 있거라. 도망칠 생각은 하지도 마라. 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굶어 죽거나 호랑이 밥이 될 테니까. 움막 문이 거칠게 닫히고 청운하 씨는 홀로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움막 안을 둘러보았지요.
달빛이 희미하게 움막 안을 비쳤습니다. 그곳에는 산적들이 훔쳐온 것으로 보이는 온갖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장신구, 그릇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지요. 하지만 한 구석에는 낡은 종이 뭉치와 문서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청운하 씨는 무릎을 꿇고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울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나는 살아서 이곳을 나가야 한다. 그때 청운하 씨의 눈에 낯익은 붓글씨와 고풍스러운 문양이 새겨진 두루마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이 생겨 조심스럽게 그 두루마리를 집어들었지요. 먼지를 털어내고 펼쳐보니 단정한 필체로 쓰인 한문이 가득했습니다. 청운하 씨는 글을 읽을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이것은 벽계금계라는 문서가 아닌가. 청운하 씨는 이전에 아버지께서 조용히 나누던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영모를 꾀하려 했던 무리들이 몰래 모아둔 자금의 위치가 기록된 극비 문서가 있었는데 영모자들 가운데 주모자들은 대부분 처형당하고 극비 문서는 사라져서 행방이 묘연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산적들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귀중한 물건인지 전혀 모르는구나. 만약 이들이 이 문서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청운하 씨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보물지도가 아니었지요. 영모와 관련된 피해 기록이었고 잘못 다뤄지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무서운 물건이었습니다. 청운하 씨는 재빨리 문서를 다시 접어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움막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내 목숨도 위태로운데 이 위험한 문서까지 알게 되다니. 하지만 이것은 혹시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밤은 깊어갔고 움막 밖에서는 산적들의 거친 웃음소리와 술 마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운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흑룡이라는 사내.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분명 다른 무언가를 보았다. 저 거친 외면 아래에는 무언가 사연이 있을 것이다. 만약 저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면. 청운하 씨는 가녀린 몸이었지만 지혜와 용기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지요. 달빛이 움막 사이로 스며들었고 청운하 씨는 긴 밤을 지새우며 새로운 결심을 다졌습니다. 과연 청운하 씨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리고 벽계금계의 비밀은 어찌 될까요? 참으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칠흑 같던 그 밤이 지나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청운하 씨는 움막 안에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벽계금계를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지요. 창문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새벽빛이 문서 위에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청운하 씨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문서를 펼쳐 내용을 살폈습니다. 문서에는 영모를 꾀하던 무리들이 각지에서 모은 엄청난 자금의 기록과 영모자들의 이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서 하나로 아직 살아있는 영모 잔당들의 목이 달아날 수 있는 피의 기록이었지요. 산적들이 이 문서의 내용을 알고 손에 넣는다면 그들은 더 큰 악행을 저지르거나 광군에게 쫓겨 더욱 잔인해질 것이다. 청운하 씨는 이 문서를 자신이 숨긴 채 흑룡의 마음을 돌리는 것만이 모두가 살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문서를 다시 접어 다른 문서들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운막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흥룡이 험상궂은 얼굴로 들어서더니 청운하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니 어젯밤보다 더 험악해 보였지요. 밤새 잘 있었느냐? 이제 내 집안에서 몸값을 가져오라는 기별을 넣어야겠다. 흥룡의 목소리는 여전히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청운하 씨는 차분하게 고개를 들어 그를 마주보았지요. 나으리 소인의 집안은 가난하여 그런 큰 돈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하오나 소인은 나으리께 그보다 더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귀한 것이라? 몸값도 못 내는 주제에 무슨 헛소리냐? 흥룡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청운하 씨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나으리께서 소인을 죽이시는 것보다 소인의 지혜를 빌려 떳떳하게 사시는 것이 더 나으실 것입니다. 떳떳하게 산다고? 이 산채의 두목인 내가 계집의 지혜를 빌린다고? 흥룡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청운하 씨는 조용히 운막 안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으리, 이곳에는 귀한 물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오나 나으리께서는 정작 무엇이 진짜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십니다. 무슨 소리냐? 흥룡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청운하 씨는 낡은 종이들이 쌓인 곳을 손짓했지요. 저기 쌓인 낡은 종이들을 보십시오. 나으리께서는 저것들을 쓸모없는 물건으로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오나, 그 안에는 나으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흥룡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종이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글을 배우지 못했기에 문서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지요. 글이라. 그런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나으리께서 글을 아신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으리께서 이 산채의 두목이시지만 그를 알지 못하여 귀한 것을 훔치고도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청운하 씨의 말에 흥룡은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것 같았지요. 흥룡은 사실 어려서부터 글을 배우고 싶었으나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그 꿈을 이루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 몹쓸 년이 나를 기만하려 하는가? 흥룡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청운하 씨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지요. 소인은 나으리를 기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소인은 나으리께 글을 가르쳐드리고 나으리께서 이 산을 내려가 떳떳한 삶을 사실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런 말을 내가 어찌 믿는단 말이냐? 흥룡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청운하 씨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지요. 나으리 소인은 저 낡은 문서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나으리께서 소인을 믿고 글을 배우신다면 그 문서의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오나 나으리께서 소인을 해치신다면 그 비밀은 영원히 묻힐 것입니다. 흥룡은 청운하 씨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지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내가 발견했다는 그 문서가 무엇이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오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나으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청운하 씨는 자신의 목숨과 벽계금계를 미끼로 위험한 거래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흥룡은 글이라는 생소한 제안에 호기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계집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지요. 좋다. 내 말대로 해보자. 하지만 만약 내가 나를 속인다면 그날이 내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흥룡은 칼을 빼어 청운하 씨 앞에 꽂았습니다. 청운하 씨는 그 칼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고맙습니다, 나으리.
소인은 반드시 나으리께서 새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칼날보다 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청운하 씨는 이 위험한 거래가 성공할지 알 수 없었지만 이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과연 이 거래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흥룡은 청운하 씨의 거래 제안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를 배운다는 것은 곧 산적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지요. 흥룡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을 본 청운하 씨는 조용히 행동으로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낮 청운하 씨는 움막 밖으로 나가 산적들이 훔쳐온 양곡을 살폈습니다. 쌀 한 가마니와 조 몇 대, 그리고 산에서 캐온 나물들이 보였지요. 청운하 씨는 조심스럽게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산적들은 멀찍이 서서 그녀를 경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저 계집이 도대체 무얼 하려는 게야? 두목나리께서 허락하셨으니 내버려 두게나. 산적들의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청운하 씨는 묵묵히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쌀을 안치니 얼마 지나지 않아 구수한 밥 냄새가 산채에 퍼져나갔지요. 청운하 씨는 산나물을 다듬어 간장에 묻히고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비록 산적 소굴이었지만 그녀는 집에서 하던 것처럼 정성을 다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무렵 청운하 씨는 윤기가 흐르는 밥과 따끈한 찌개를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그릇에서 피어올랐지요. 청운하 씨는 그것을 들고 흥룡이 있는 움막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나으리, 일단 진지부터 드십시오. 배가 고프면 올바른 생각도 들지 않는 법입니다. 흥룡은 멀거니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칼을 들고 살았지만 누군가에게 이처럼 정성스러운 밥상을 받아본 적은 없었지요. 산채에서는 늘 대충 끼니를 때우거나 훔쳐온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게 주는 밥이란 말이냐? 흥룡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청운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상을 그 앞에 놓았지요. 그러합니다. 나으리께서도 사람이신데 따뜻한 밥 한 끼쯤은 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흥룡은 거친 손으로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그가 밥을 한술 뜨자 밥에서 풍겨 나오는 따뜻한 향이 그의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구수하고 정갈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요. 흥룡은 몇 술을 뜨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축축해졌습니다. 나는 흥룡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친 산적 두목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상처받은 한 사람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지요. 청운하 씨는 그 모습에 놀랐지만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으리께도 분명 아픈 사연이 있으실 것입니다. 소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시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실 것입니다. 청운하 씨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 흥룡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나는 원래 양반의 자식이었소. 허나 서자라는 이유로 평생을 천대받으며 살았소이다. 흥룡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양의 한 양반가에서 태어났으나 어머니가 종이었기에 서자로 자랄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요. 적자인 형들은 서당에 다니며 글을 배웠지만 그는 마구간에서 말똥이나 치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나도 글을 배우고 싶었소. 형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며 흉내를 내곤 했지요. 허나 아버지께서는 서자 주제에 감히 글을 배우려 하느냐며 매질을 하셨소. 흥룡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청운하 씨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의 귀중품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소. 모두가 나를 의심했고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소이다. 결국 나는 곤장을 맞고 집에서 쫓겨났지요. 흥룡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날의 분노와 억울함이 아직도 생생했던 것이지요. 쫓겨난 나는 갈 곳이 없어 이 산으로 들어왔소. 처음에는 그저 굶어 죽지 않으려고 나무 열매나 캐먹으며 살았지요. 그러다 산적대를 만나게 되었고 살기 위해 칼을 들게 되었소이다. 청운하 씨는 흥룡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직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아야 했던 것이지요. 시간이 흐르고 나는 이 산채의 두목이 되었소. 사람들은 나를 흥룡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지요. 허나 나는 단 한 번도 이 이름이 좋았던 적이 없소. 이것은 그저 버리고 싶었던 더러운 짐일 뿐이었소. 흥룡은 청운하 씨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본명은 이장이요. 오랜만에 이 이름을 입에 담아보는구려. 청운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의 눈빛에서 더 이상 거칠고 무서운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지요. 그저 상처받고 외로웠던 한 사람의 모습만이 보였습니다. 이장 나으리 소인은 나으리께서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나으리께서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십니다. 이장은 청운하 씨의 따뜻한 말에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씨, 약속하겠소. 아씨가 나에게 새 삶을 살 길을 열어준다면 나는 산적질을 그만둘 것이요. 다만 아씨는 이 산채에 있는 동안 그 문서의 비밀을 발설해서는 안 될 것이요. 청운하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소인은 나으리와 함께 그 문서를 올바른 곳에 쓸 방도를 찾겠습니다. 이장은 난생 처음 자신의 손으로 글을 배우고 사람답게 살 것을 맹세했습니다. 청운하 씨 역시 이장에게서 희망을 느꼈지요. 따뜻한 밥 한 끼가 한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이장은 청운하 씨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그날부터 산채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은 매일 밤 청운하 씨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투박했던 그의 손이 먹물을 묻힌 붓을 조심스럽게 쥐는 모습은 참으로 낯설었습니다. 나으리, 한글을 먼저 배우고 한문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음과 모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천천히 따라 해보십시오. 청운하 씨는 서당 훈장처럼 차분하고 인내심 있게 이장을 가르쳤습니다. 이장은 붓을 쥔 손이 떨렸지요. 평생을 칼만 휘두르던 손으로 이렇게 가는 붓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요? 이장이 조심스럽게 가라는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삐뚤빼뚤하고 서툴렀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지요. 청운하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서툽니다. 하오나 나으리께서는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시니 분명 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장은 글자를 하나씩 익힐 때마다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의미 없는 성과 점으로만 보이던 글자들이 이제는 뜻을 가진 것으로 다가왔지요. 이장은 청운하 씨의 가르침 덕분에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되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장은 간단한 글자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써내려갔을 때 그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맺혔지요.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쓸 수 있소.
이장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청운하 씨도 그 모습을 보며 뭉클함을 느꼈지요. 이장의 변화는 곧 산채 전체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글을 배운다는 소문이 돌자 호기심 많은 산적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그들 대부분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씨, 저희도 글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한 산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청운하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물론입니다. 글을 배우는데 신분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청운하 씨는 글을 읽지 못해 늘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산적들에게 천자문은 물론 사소한 예절까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쉬고 밤에는 산적질을 하던 산채가 이제는 낮이면 글 배우는 소리로 가득했지요. 거칠고 무뚝뚝했던 산적들의 말투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지요. 예전에는 힘으로 서로를 제압하고 위협했지만 이제는 말로 대화하고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이, 자네 오늘 글씨가 제법 나아졌구먼. 허허, 자네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이제 사람 구실을 하게 된 것 같지 않은가? 산적들은 더 이상 훔치고 빼앗는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산채는 이전에 살벌했던 곳과는 달리 마치 조용한 학당처럼 변해갔지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를 불쾌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이장의 오른팔인 곰제였습니다. 곰제는 40줄의 건장한 사내로 얼굴에는 곰을 닮은 험상궂은 인상이 새겨져 있었지요. 그는 힘과 폭력만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곰제는 오랜 시간 이장과 함께 산채를 이끌어왔고 이장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두목나리가 저 계집에게 홀려 산채를 망치려 하오. 곰제는 산적들을 선동하며 청운하 씨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청운하 씨가 산채에 들어온 후 모든 것이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요. 우리는 산적이요. 칼과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요. 그런데 글이라니, 예절이라니, 이게 무슨 꼴이요? 곰제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산적들은 이미 변화의 기쁨을 맛본 터라 곰제의 말에 쉽게 동요하지 않았지요. 곰제 형님,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소. 평생을 이렇게 숨어 살 수는 없지 않소? 한 산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곰제는 코웃음을 쳤지요. 사람답게 산다고? 우리는 이미 산적이요. 광군에게 쫓기는 몸이라고. 곰제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특히 이장이 모아둔 문서들과 청운하 씨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글을 배우는데 정신이 팔려 있다는 사실에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지요. 어느 날 밤 곰제는 몰래 청운하 씨가 머무는 움막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청운하 씨가 낡은 종이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그 중에서도 유독 조심스럽게 다루는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저것이 분명 무언가 귀한 물건일 것이다. 저 계집은 그것을 두목나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어. 분명 무슨 속셈이 있을 게야. 곰제는 그 문서, 즉 벽계금계가 분명 어마어마한 보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는 그 보물을 자신이 차지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지요. 곰제는 몇몇 불만을 품은 산적들을 은밀히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계집이 우리를 속이고 있소. 저 문서에는 분명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소이다. 곰제의 음모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채에는 글을 배우는 평화로운 분위기와 함께 보이지 않는 음모가 동시에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과연 이 평화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곰제의 질투와 시기는 시간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는 이장이 글 공부에 몰두하는 동안 몰래 낡은 문서들이 쌓인 움막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지요. 산채의 다른 산적들이 모두 잠든 한밤중 곰제는 촛불 하나만을 들고 움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분명 저 계집이 숨기고 있는 것이 여기 있을 것이야. 곰제는 낡은 종이 더미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 뿐이었지요. 그러다 그의 손에 고풍스러운 문양이 새겨진 두루마리가 잡혔습니다. 벽계금계였습니다. 곰제는 두루마리를 펼쳐보았지만 글을 모르는 그로서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범상치 않은 물건임을 느꼈지요. 문서의 종이 질과 정교한 필체, 그리고 청운하 씨가 유독 조심스럽게 다루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어. 곰제는 조심스럽게 문서의 일부를 필사했습니다. 비록 글자의 뜻은 몰랐지만 모양만큼은 베낄 수 있었지요. 그는 필사한 종이를 품속 깊이 감추고 움막을 빠져나왔습니다. 며칠 후 곰제는 산 아래 마을로 몰래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늙은 서당 훈장 한 분이 살고 계셨지요. 훈장은 칠순이 넘은 노인으로 평생을 글을 가르치며 살아온 학식 높은 분이었습니다. 훈장님, 이 글을 좀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곰제는 은자 몇 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훈장은 돈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종이를 받아들었지요. 하지만 내용을 읽던 훈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급기야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구한 것이오? 훈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곰제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지요. 그저 우연히 주운 것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훈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영모를 꾀하던 자들이 몰래 모아둔 자금의 위치가 기록된 문서의 일부요. 벽계금계라 불리는 극비 문서라오. 영모라고요? 곰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훈장은 혀를 내두르며 말을 이었지요. 이미 영모 주동자는 대부분 처형당하고 일부 잔당들이 숨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무서운 내용이라. 하오나 만약 이 문서에 기록된 자금의 위치를 찾아낸다면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요. 곰제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자금만 있으면 내가 왕이 될 수도 있다. 이 귀한 것을 어찌 저 계집에게 넘겨준단 말인가. 곰제는 훈장에게 입단속을 시키고 서둘러 산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자금을 차지할 생각뿐이었지요. 산채에 돌아온 곰제는 은밀하게 몇몇 산적들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채의 평화와 이장의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산적들이 그의 편에 섰지요. 형님들, 저 계집은 분명 이 영모 자금을 노리고 있소. 아마도 광군과 내통하고 있을게요. 곰제는 산적들 앞에서 청운하 씨를 깎아내리며 선동했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저 계집이 그를 가르친다는 핑계로 두목나리를 홀렸소. 그리고 지금 저 위험한 문서를 혼자 차지하고 있지 않소? 분명 광군에게 고해 바칠 작정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영모죄로 잡혀 죽는단 말이오? 한 산적이 두려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곰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지요. 그렇소. 저 계집 때문에 우리 모두 삼족이 멸해질 것이오. 당장 저 계집을 처단해야 하오. 곰제는 청운하 씨가 그를 가르치기 위해 쓴 종이와 먹물을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보시오. 이것은 저 계집이 외부로 보내는 비밀 편지요. 분명 광군에게 우리의 위치를 알리고 있을게요. 산적들은 점점 곰제의 말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모제라는 무시무시한 단어와 삼족이 멸한다는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지요. 이장의 마음은 이미 청운하 씨를 향하고 있었지만
영모 자금이라는 무시무시한 증거와 곰제의 교묘한 선동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장은 곰제를 불러 물었지요. 곰제, 내 말이 정말이냐? 청운하 씨가 광군과 내통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 두목날이 저 계집이 혼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보십시오. 분명 영모와 관련된 것이라 하오. 이것이 조정에 알려지면 우리는 모두 죽소이다. 곰제의 말에 이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청운하 씨를 믿고 싶었지만 결국 곰제의 모략에 넘어간 산적들은 청운하 씨를 결박했습니다. 청운하 씨는 그를 가르치던 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산적들에게 붙잡혔지요. 그들은 청운하 씨를 이장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두목날이 이 계집을 당장 처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영모제로 잡혀 죽을 것입니다. 곰제가 살기등등하게 외쳤습니다. 다른 산적들도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산채는 순식간에 살벌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이장은 괴로움에 찬 얼굴로 청운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청운하 씨는 비록 결박당한 몸이었지만 끝까지 고개를 들고 이장을 마주 보았지요. 청운하 씨, 정말 내게 숨긴 것이 없는 것이오? 벽계 금계. 그 영모 자금은 무엇에 쓸 작정이었소? 이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청운하 씨는 가녀린 몸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대답했지요. 소인은 나으리께 진심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벽계 금계는 분명 위험한 문서이지만 소인은 그것을 나으리와 함께 올바른 곳에 쓰려 했을 뿐입니다. 거짓말 마시오. 두목날이 저 계집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곰제가 다시 외쳤습니다. 산적들의 눈빛은 점점 더 살벌해졌지요. 청운하 씨는 마지막으로 이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인이 죽더라도 나으리께서 새 삶을 찾으시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나으리, 부디 소인을 믿어주십시오. 청운하 씨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목숨과 벽계 금계는 이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지요. 과연 이장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참으로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청운하 씨의 처형을 집행하려는 순간 이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청운하 씨의 맑고 당당한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지요. 칼을 든 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곰제는 이장을 재촉했습니다. 두목날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끝내고 벽계 금계의 자금을 찾아야 합니다. 곰제의 목소리는 조급함으로 가득했지요. 다른 산적들도 불안한 눈빛으로 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청운하 씨는 마지막으로 간절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장날이 소인을 죽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인이 드리는 글을 읽어주십시오. 나리께서 비록 글을 다 깨치지 못하셨으나 그 안에 담긴 소인의 진심은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운하 씨는 먹물과 붓을 가져오게 하여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붓을 내려놓았지요.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단 세 글자를 힘주어 써내려갔습니다. 선, 인용. 먹물이 종이 위에 스며들며 세 글자가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청운하 씨는 그 아래에 자신의 진심을 담은 짧은 문장을 추가했지요. 나으리께서 세상의 모든 선을 행하시고 고통을 인내하시며 떳떳하게 사실 용기를 내시길 바랐을 뿐입니다. 소인은 그 영모 자금을 나으리께서 백성들을 위해 쓰시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청운하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로 가득했습니다. 이장은 종이를 집어들고 그 글을 읽으려 애썼지요. 글자들이 익숙하지 않아 더듬거리며 읽었지만 청운하 씨가 가르쳐준 선이라는 글자만큼은 확실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선, 선함. 이장이 그 글자를 소리내어 읽는 순간
그동안 청운하 씨에게 배웠던 모든 순간들이 물밀듯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밥상의 온기, 인내심 있게 그를 가르쳐 주던 모습,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들어주며 토닥여 주던 따뜻한 손길까지 모든 것이 그의 가슴을 쳤지요. 이장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친 산적 두목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진실을 깨달은 한 사람의 모습만이 남았지요. 아 씨의 마음은 광군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살리려 했구나. 이장이 오열하는 모습을 본 산적들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청운하 씨에게 글을 배우며 느꼈던 따뜻함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때 청운하 씨는 곰제의 관계를 폭로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곰제는 이장나리가 글을 배움으로써 벽계금계의 위험한 가치를 알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오직 문서 속의 자금만을 탐내어 나리를 속인 것입니다. 곰제, 그대는 산 아래 마을의 훈장을 찾아가 이 문서를 읽게 하지 않았소? 그리고 영모 자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것을 혼자 차지하려 나리를 속인 것이오. 곰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청운하 씨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당황스러웠지요. 사실 청운하 씨는 곰제가 몰래 움막을 뒤지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의 행동을 주에 깊게 살펴왔던 것입니다. 이 계집이 헛소리를 하고 있소. 두목나리 속지 마시오. 곰제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장은 이미 진실을 깨달았지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곰제를 향해 칼을 겨누었습니다. 곰제, 내가 마을에 내려갔던 것을 나도 알고 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직하게 고백하라. 이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곰제는 당황하여 칼을 빼들었으나 이미 마음을 돌린 산적들이 그를 애워쌌지요. 진실을 깨달은 산적들은 더 이상 곰제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우리를 이용하려 했구려. 청운하 씨는 우리에게 글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했소. 산적들의 분노가 곰제를 향했습니다. 이장은 곰제를 결박하고 그의 품을 수색했지요. 그곳에서 훈장에게 보여준 필사본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요. 곰제, 너는 우리를 배신했다. 이장은 곰제를 산채에서 영원히 내쫓았습니다. 곰제는 산적들에게 떠밀려 산을 내려갔지요. 그리고 이장은 청운하 씨에게 다가가 직접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아씨, 소생이 잘못 생각했소이다. 아씨의 진심을 의심한 죄 용서해 주시오. 이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운하 씨는 풀린 손목을 쓸어내리며 이장의 손을 잡았지요. 나으리, 소희는 처음부터 나으리를 믿었습니다. 나으리의 마음속에는 선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운하 씨의 지혜와 진심이 칼보다 강한 힘으로 산적들의 심장을 녹였고 이장은 비로소 참된 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극적인 순간이었지요. 곰제의 모략을 물리친 후 이장은 더 이상 산적의 삶을 이어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청운하 씨의 가르침과 자신의 양심 앞에서 깊은 참회에 빠졌지요. 밤새도록 고민하던 이장은 마침내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장은 산채의 모든 산적을 불러 모았습니다. 산적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한 표정으로 모여들었지요. 이장의 목소리는 더 이상 거칠지 않았지만 단호하고 결연했습니다. 형님들, 오늘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소. 우리는 오늘부터 이 산채를 해체하고 더 이상 산적의 삶을 살지 않을 것이요. 산적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산적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다른 삶을 살라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두목날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살란 말입니까? 한 산적이 두려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지요. 우리는 이제 글을 배웠소.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법도 배웠소이다. 산을 내려가 정직하게 일하며 살 수 있소. 더 이상 남의 것을 훔치거나 해치는 삶은 살지 않겠소. 청운하 씨가 이장의 옆에 서서 산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격려로 가득했지요. 형님들, 여러분은 모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참회로 씻어낼 수 있습니다. 산적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이장의 변화된 모습과 청운하 씨의 진심에 감복하여 그의 결정을 따르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들 역시 산적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장은 청운하 씨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씨 덕분에 소생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벽계금계에 담긴 자금을 어찌해야 할지 아씨의 뜻을 묻고 싶소이다. 청운하 씨는 품속에서 벽계금계를 꺼내 이장에게 건넸습니다. 이장은 조심스럽게 문서를 받아들었지요. 나으리, 이 자금은 원래 영모를 위해 모인 죄 많은 돈입니다. 하오나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쓴다면 많은 백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운하 씨의 말이 옳았지요. 아씨, 우리 이 자금을 백성들을 위한 구휼 자금으로 쓰는 것이 어떻겠소? 진정한 복은 나눔에서 오는 것이라 배웠소이다. 청운하 씨는 이장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지요. 나으리께서 정말 달라지셨습니다. 소희는 나으리의 그런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달이 밝게 빛나던 그날 밤, 이장과 청운하 씨는 산채 밖으로 나와 함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장은 조심스럽게 청운하 씨의 손을 잡았지요. 아씨, 이 모든 것이 아씨 덕분이요. 아씨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을 산적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을 것이요. 청운하 씨는 이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정이 흐르고 있었지요. 우리 이 죄 많은 돈을 깨끗이 씻어내어 선한 곳에 씁시다. 그리고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이장과 청운하 씨는 영모 자금의 처리에 대한 약속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새벽 모든 산적들과 함께 백두산을 내려오기로 했지요. 청운하 씨는 이장의 어깨에 기대어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지혜가 한 산적의 인생은 물론 수많은 백성의 운명까지 바꿔놓는 순간이었지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백두산을 내려온 이장은 청운하 씨의 고향 마을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장은 과거의 흥룡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버리고 본명인 이장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지요. 산을 내려온 산적들도 각자의 길을 찾아 흩어졌고 모두 정직하게 살겠다는 맹세를 지켰습니다. 청운하 씨는 오랜만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딸이 무사히 돌아온 것에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청운하 씨는 부모님께 산적 소굴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벽계금계에 대한 위험한 내용은 제외하고 이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요. 이장은 과거에 힘이 세고 산길을 잘 안다는 장점을 살려 짐을 나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낯선 사내를 경계했지만 이장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보고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저 사람 힘도 세고 일도 꼼꼼하게 하더군. 게다가 글도 안다지 않소?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요. 마을 사람들의 평판이 좋아지자 이장에게 일거리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장은 성실하게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지요. 하지만 청운하 씨는 집에 돌아왔음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밤마다 이장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그의 눈물, 그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변화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들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청운아 씨는 이장이 혼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청운아 씨는 마침내 결심을 하고 이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은 청운아 씨를 보고 깜짝 놀라며 반가워했지요. 아씨,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셨소? 나으리께서 혼자 사시는데 불편하실까봐 왔습니다. 청운아 씨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이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지요. 그날부터 청운아 씨는 자주 이장의 집을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밥을 지어주고 옷을 입어주고 청소도 해주었지요. 이장은 청운아 씨가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두 사람은 함께 벽계금계에 기록된 영모 자금의 은닉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문서에 적힌 대로 깊은 산속 동굴에 숨겨진 자금을 발견했을 때 두 사람은 그 엄청난 양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요. 이 많은 돈이 영모를 위해 모였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이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청운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하오나 나으리, 우리가 이 돈을 올바르게 쓴다면 죄 많은 돈이 생명을 살리는 복이 될 것입니다. 이장과 청운아 씨는 약속했던 것처럼 자금의 대부분을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굶주리는 과부와 고아들에게 양식을 나눠주었고 병든 이들에게는 약값을 대주었지요. 또한 홍수로 집을 잃은 백성들에게는 집을 지어줄 돈을 내놓았습니다. 이 자금은 영모의 씨앗이 될 뻔했으나 두 사람의 나눔의 선행으로 백성들을 살리는 생명의 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선행에 감복하며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했지요. 이장나리는 정말 덕이 높으신 분이야. 청운아 씨도 지혜롭고 착하시지 않소? 두 분이 참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장과 청운아 씨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산적 두목이었던 흥룡은 이제 나눔을 실천하는 덕망 높은 이장 대감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장과 청운아 씨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장은 더 이상 청운아 씨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지요. 마침내 이장은 큰 결심을 하고 청운아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청운아 씨의 부모님은 이장을 맞이했습니다. 이장은 정중하게 절을 올리고 말했지요. 장인어른, 장모님께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청운아 씨의 아버지는 이미 이장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물었지요. 무슨 말인지 짐작은 가지만 한번 들어보겠네. 이장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소생은 과거의 산적이었습니다. 죄 많은 사람이었지요. 하오나 따님 덕분에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로 가득했습니다. 소생은 비록 과거가 부끄럽지만 이제는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다. 따님을 평생 지키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부디 따님을 소생에게 주십시오. 청운아 씨의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청운아 씨를 돌아보았지요. 청운아 씨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이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장, 자네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 자네의 모습은 참으로 훌륭하네. 우리 딸이 자네를 믿고 따르는 것을 보았고 마을 사람들도 자네를 칭찬하더군. 청운아 씨의 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자네가 가난한 이웃들을 도운 선행도 들었네. 진정으로 변화한 사람임을 알겠네. 청운아 씨의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자네 집을 오가며 돕는 것을 보았소. 딸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소?
청운아 씨의 아버지는 마침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네. 우리 딸을 자네에게 주겠네. 부디 우리 딸을 잘 부탁하네. 이장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운아 씨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얼마 후 두 사람은 마침내 백년가약을 맺고 새로운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혼례는 청운아 씨의 집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장과 청운아 씨가 나눔을 베푼 덕분에 살아난 사람들이었기에 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했지요. 혼례를 치른 첫날 밤 달빛이 방안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이장은 청운아 씨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께서 저를 구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당신 덕에 사람답게 살아났습니다. 청운아 씨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별처럼 빛났지요. 나으리 소인도 나으리를 만나 진정한 용기와 선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지요. 이장 대감은 진정한 선행은 상황과 신분을 넘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을 불러온다는 진리를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청운아 씨의 가르침과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며 살았지요. 두 사람은 훗날 자식들에게도 나눔과 선행의 중요함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은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리하여 산적에게 잡혀간 여인이 산적을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눔의 복과 함께 진정한 사랑을 얻은 기적 같은 이야기가 오래오래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